트럼프 입점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가야 될까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집중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최양우 전 현대경제연구소 고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4시간 전이었죠. 취임식 실시간으로 진행이 됐는데 고문님 시청하셨나요? 네, 지금 뭐 새벽 2시에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돼서 지금 사실 뭐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하면서 자기가 지금 사실 이런 예산이라든가 뭘 하는 거는 다 사실 의회에 있거든요. 근데 비상사태가 되면 이제 오롯이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딱 채를 잡고 지금 가는 부분들인데 사실 47대 미국 대통령 뭐 특이한 점이 많죠. 최고령, 네. 최고 부자, 그리고 132년 만에 진검다리 임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 평가를 이제 트럼프 한 것 중에 제일 이거다 이렇게 한 거는 옛날에 헨리 키신저 이제 돌아가셨지만 헨리 키신저가 트럼프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는 역사상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할 때 등장하여 해묵은 가식을 벗겨내는 인물이라 이렇게 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비상사태 여러 가지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오버랩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실내에서 이번에 이제 뭐 한파 때문에 하지만 사실 이 정도 한파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누구를 따라하냐면 레이건 대통령을 따라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사실 메가를 이 단어를 만들어내신 분인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도 실내에서 했어요. 지금 초청장이 22만 개가 나갔는데 지금 의회에서 취임식을 하면 600명밖에 못 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 다 알면서도 지금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사실 목적은 제2의 건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들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정명령들 지금 서명하면서 지금 공식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힘의 과시. 네. 근데 트럼프 캠프 이제 들어가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자기네들한테 허용된 시간은 2년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자주 해요. 2026년도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전까지 모든 거를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나갑니다. 오직 했으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이제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재미나게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사진에 나오는 게 이번에 공식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범죄자의 그 머그샷처럼 돼 있지만 굉장히 의지를 좀 담고 있고요. 네. 본인이 테리프맨, 관세맨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관세맨이지만 지역적으로 사실 옛날에 났던 이 전제주의처럼 이렇게 패권주의로 갈 거다. 테리토리얼이 있고, 근데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네. 길을 잃어버린 듯한 얘기. 그러나 이거의 결과로 전 세계가 리세션과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모든 걸 친구라고 얘기하기보다 일단은 적으로 생각한 후에 나온다. 4가 나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피어스한, 굉장히 혹독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래서 테리프맨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것이 요 사진들 몇 개 재미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이 총 맞은 다음에 저 사진 하나로 이거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트럼프 그래서 굉장히 젊을 때 사진이 나왔죠. 거래 기술을 네. 저서를 나온 다음에 한국에서 나왔던 이 광고 사진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트럼프의 베프 중에 베프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여기 나오시는 대통령입니다. 클린턴입니다. 굉장히 친해요. 두 사람을 자기의 베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마이클 잭슨, 하나가 클린턴 대통령인데 자기 베프의 부인하고 선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오면서
드디어 이제 저 뭐 손을 울픈 지금 총을 맞은 후에도 나온 것들이 사실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화성 간다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제2의 건국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의지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정말 취임식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트럼프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태도로 지금 임하고 있는지까지 싹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취임식과 함께 발표되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핵심 정책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이를테면 이제 기후협약을 이제 탈퇴하는 거를 뭐 일단은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린 뉴딜 다 이제 없애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또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 하는데 일단은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요.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걸 이제 법제화해야 된다. 이거는 관세에 관해서는 모든 것들을 의회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대통령이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게 미국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제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후 협약이 탈퇴되고 대규모 지금 규제 완화들 지금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반독재 정책 개정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왈가왈부가 많습니다만은 저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두각을 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법의 끝에는 외국에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끄는 다치 정보효율성위원회에서 부처에서의 개혁 방향이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끌고 나갈 부분들이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한 줄 요약을 하면 미국산을 짓고 그다음에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로 가는 그런 트럼프의 첫날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쏟아졌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정책들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증시와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좀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해본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또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지만 사실 1기하고 2기의 시작점이 좀 달라요. 뭐냐면 트럼프 2기의 시작점은 지금 경기 하강기였어요. 1기 때는요, 경기 회복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트럼프 하면 중국과 싸우잖아요. 자, 처음에 45대 대통령 됐을 때 중국은 펄펄 날 때예요. 7% 하면은 올해 성장 못했다 이럴 때인데 지금 사실 중국의 힘이 굉장히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책상 위에 가장 많은 보고서가 쌓이는 게 지금 고용시장 좀 냉각이 되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게 인플레이션 잡아주는 건데 이것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트럼프 2기 개막에 있어서 증시에는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얘기 하면은 우리가 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 달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이거는 대형주로 지금 한 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신다 그러면 지금은 순환 매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는 대형주 위주로 가셔야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흐름에 네. 큰 흐름에 올라타시는 거고요. 한 달만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이 트렌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번에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2026년을 뒤에다 꼭 가정을 놓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제 재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옵션이 없기 때문에 2026년까지 모든 거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6년에 중간 선거가 있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가를 보셔야 돼서
일단 모든 걸 할 때 거꾸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2026년에서 거꾸로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그런 가신 것들이 굉장히 좋은 트럼프 2기의 이런 뭐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 경제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크게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또 미중 갈등이 아닐까 네. 싶거든요. 전반적으로 일단 다른 국가들을 향해서 규제 칼날을 들고 있는 트럼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패권과 관련된 변화의 움직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망들이 근데 가능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일기 때 중국이 아니에요. 그게 막 청년처럼 펄펄 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기보다는 그렇게 뭐 세게 북댄든가 또 지금 중국이 1등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빼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우리가 G0라 그럽니다. 지금 미국이 사실 아메리카 퍼스트 하지만 사실 아메리카 온리로 가거든요. 자기네 혼자 살라 그러는데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이 G3로서 모든 3국이 수정주의를 지금 부상을 시켜서 기존 세계 질서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트럼프가 하는 건 자유주의의 세계화의 종말이고 다른 데는 자기네들이 블록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공격적인 경제 내셔널리즘에 어떻게 중국이 갖고 오느냐. 근데 중국은 지금 2027년까지 대만을 흡수할 거를 준비를 끝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부닥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힘이 일기 때와는 다릅니다. 중국이 일기 때는 미국을 자기네 제치고 1위로 올라간다는데 그 얘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이게 확전이 될 거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유지를 해가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수종주의를 다 갖고 나왔거든요. 그 세 개가 어떤 식으로 서로 반응을 하느냐를 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중경제 크게 우리 예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일기 때랑은 좀 중국과의 관계가 다른 상황을 짚어주셨고, 사실 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특히 올해 들어서의 이 빅테크 7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 네. 엔비디아만 연초 대비 지금 그렇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취임식에서도 젠슨 황만 참석하지 않았죠. 않았고 중국으로 갔는데 그의 이러한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든 게 이제 기승전 AI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잡고 가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행보를 걷는 거에 대해서 네. 엔비디아는 글로벌 회사가 되고 싶은 거지 미국 회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산업혁명의 변곡점에 있어서 AI는 지금은 절대적인 힘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엔비디아를 보시고 엔비디아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지금 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잘 지내가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포트폴리오에는 약간의 수정들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미리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강화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동맹에는 어떤 흔들림이 없을 건데 이번에 지금 이제 한 1시간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농담적으로 했죠. 우리 유권자들이 나보고 케이오스라 그러는데 한국 봐라, 한국이 케이오스다 그런 농담을 네. 좀 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는데 줄 거를 먼저 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 협상의 아주 대가인 트럼프하고 만날 때는 일단 주고 가야 된다. 그래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CEO가 가서 하시잖아요. 1,000억 하니까 그럼 나 2,000억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4년간 비록 바이든 행정부 밑에서지만은
대미 투자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특히 일자리 창출도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 성과를 지금 우리가 굉장히 뭐 이거 부각을 시켜야 될 거고요. 좋은 거는 뭐냐면 자동차, 배터리 뭐 지금 중국이 3대 신성장 동력으로 갖고 있는 거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이거는 안 돼. 우리가 다시 한번 갖고 와야 돼.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거의 혜택은 오롯이 한국에밖에 지금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신삼양이라 그러는데 1월 타격할 이제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같은 행보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가느냐가 사실 한미 관계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세 군데 신삼양 요거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쪽의 움직임까지 같이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풀어가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취임식에서 우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집중이 됐었던 것은 재계 인사들의 참석이었습니다. 네. 빅테크 수장들도 대거 참석을 했고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적은 규모의 인원들이 그렇습니다. 모이긴 했습니다만 각자 어떤 좀 역할을 맡게 될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부여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취임식 날요. 저도 뭐 8년 전에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네. 죽기만 하지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뭐 한파로 인해서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의회에서 하는 데는 600석밖에 안 돼요. 네. 초청장 22만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아레나에서 이제 식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는 2만 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신 분, 우리 뭐 여러 한국에서 가신 정재계 분들은 무도회를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내각 무도회도 있고 뭐 만찬 무도회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한국이 지금 우리 동맹 얘기도 하시겠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같은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좀 먼저 얘기를 해줄 것 같고요. 뭐 확신을 들게 해줄 것 같고요. 뭐를 받아올 것보다 줄 거 먼저 줘야 됩니다. 거래 협상의 대가인데 한국에서 이런 오퍼가 있었습니다. 뭐 등등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하고요. 결국은 한국이 지금 중국을 아주 매몰차게 트럼프 2기에서 몰아친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공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요. 크게 뭐 깊게보다는 넓게 우리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만나서 교류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국내에서 5대 그룹 총수는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뭐 일부 기업들은 참석한다라는 소식으로 지난주부터 관련 또 주가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결과까지 연결되긴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오른 건 정치적 테마주인데 정치적 테마주 길게 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지나가고 이제 행정명령에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몰입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100시간 안에 다 끝낸다 그랬거든요. 100일이 아닙니다. 100시간. 그 아주 짧은 시간을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2기 개막과 함께 한국 경제와 증시만 놓고 본다면 어떤 영향력들이 끼쳐질지도 궁금한데 일단은 계속해서 올해 초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단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기는 그렇죠. 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나쁘지 않은 게 세계 1등 했으니까요. 네. 좋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경제라는 것은 정치적 안정과 사법적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정치적 안정과 사법적 시스템의 정상 작동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뭐 아까 트럼프가 농담처럼 내겠지만 한국이 케이오스다 그랬는데 인정합니다. 우리가 케이오스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합심을 하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진짜 해안들을 모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안정이 돼야지만 어떤 거를 얘기해도 거기에 의미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한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사법 시스템의 정상 작동이 일단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빨리 해야 되고 여의도에 지금 뭐 우리 정치를 이끌고 있는 주역들이
이제는 진짜로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봉합하는 과정으로 빠르게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 좀 안정을 해야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것들도 뭐 호재로 작용이 되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자 그렇다면 지난 몇 달 동안도 국내 증시를 놓고 봤을 때 트럼프의 뭐 수혜주다 피해주다 또 이런 네. 테마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트럼프 2기와 관련된 수혜주와 피해주를 좀 미리 선별해 볼 수 있는 전략 같은 것도 있을까요? 미국이요? 네. 미국이 이제 우리가 12간지로 이렇게 따져서 보면요. 뱀해에 가장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올해 뭐가 겹쳤냐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이제 첫 해가 겹치면 항상 첫 번째 해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1월달 주식시장을 보시면요. 올해 전체는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1월달에 이런 기운을 받아서 가는 거는 항상 대형주였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투자 방향을 봐시고 일단 피해주는 지금 뭐 나왔죠. 뭐 2차 전지나 풍력 이런 건 이제 피해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는 정책적인 거는 영향을 받고 수혜주는 역시 저는 조선이라고 봅니다. 네. 조선업이 또 그다음에 특별히 한국에 대한 이런 관심도에 좀 굉장히 많고 2027년도까지 지금 중국이 대만을 하는데 그 앞에 해역에 잠수함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투자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명히 올라갑니다. 엔터테인먼트 출신 아니십니까? 그리고 원전, 바이오, 방산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흐름을 갖고 갈 거고요. 1월 달의 흐름들을 보시면 올해 것들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대로 요것들이 변화와 그다음에 폭과 깊이를 네.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야 이거 너무 지금 뭐 한국도 안 좋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1월 달을 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월의 상승률이 한 해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만큼 이번 달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또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바로 트럼프 시대 2.0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전략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최영호 고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